안녕하십니까. 만화가 하승남입니다. 만화가 협회 회장 선거에 점에서 만화가 협회 회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만화를 사랑해 주시는 애호가 분들과 함께 문화 컨텐츠로서의 만화, 그리고 만화 산업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만화란 무엇입니까? 상징 체계로서의 만화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만화가 무엇인지 지식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식인에 올라온 학생의 질문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여자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정말 못 그린 만화라며 저를 속상하게 하는 아빠가 계세요. 정말 속이 상해요. 정말 이 그림이 만화일까요? 그리고 만화와 그림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보시죠. 말 갈기를 보면 이 학생의 집중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대충 그리기 마련인데 갈기 하나하나를 정성껏 그렸습니다. 말등에 그린 무늬는 전에 보지 못한 문양입니다. 창의성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구도는 잘 잡혀 있어 그림 전체를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목의 리본은 이채력기까지 합니다. 이런 재능 있는 따님을 두신 아빠는 참 행복하신 분 같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몽환적인 일러스트 쪽이라고 생각돼요. 웹툰같이 말풍선이나 인물 등 갈등 관계가 있어야 돼요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다음 답변을 보면 이분은 여러 장의 그림이 있어야 만화로 보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절대 네버 아닙니다. 만화는 여러 가지 동작을 넣어서 칸으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위의 댓글처럼 말칸과 스토리가 있으면 만화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무엇을 일컬어 만화라 하는지, 만화의 정의는 무엇인지, 모든 공부와 담론의 기초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만화,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대화를 삽입하여 나타낸다. 그럼 대화가 없으면 만화가 아닐까요?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과장하여 인생이나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그림이라고 정의를 내렸네요. 그렇다면 또 풍자와 비판이 아니면 만화가 아닐까요? 풍자 비판이라는 개념에서 만평이 떠올랐습니다. 만평, 일정한 주의나 체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비평함 또는 그런 비평. 제가 알고 있기로 만평을 그리시는 분들은 상당한 식견과 철학이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툰이라는 개념을 찾아보았습니다. 카툰의 개념을 찾아보니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 한 컷 이상의 만화는 카툰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혼동만 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를 찾아보니 질펀하다, 넘쳐오르다, 어지러움, 멋대로, 함부로, 더러워지다. 아이고,
좋은 말이 없어서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아,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네요. 낭만주의라고 할 때 만자가 들어가 있군요. 자유로운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며 정서, 감정, 개성 등을 중요시하는 예술사조라고 만화와 유사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만화의 필수 요소는 1. 구성 요소로는 그림과 글이 있어야 하고, 물론 그런 필수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2. 표현 성향으로는 해학, 유머, 풍자, 과장 등을 요소로 하는 창작물. 한마디로 표현해 재미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군요. 현상과 사물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만화의 강점을 적용한 우리 주변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만화를 보시면 캔 음료의 성공을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캔 음료에 만화 주인공 캐릭터를 등장시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토리를 넣은 시리즈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전문 컨텐츠와의 접전 사례입니다. 호위동성이라는 주제인데요. 법률이라는 어려운 컨텐츠를 만화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분량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분량 면에서는 최소한은 만평이고 최대는 만화 영화가 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1초에 24장의 그림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또 내용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자유란 다른 타인을 해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림 어떻습니까?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개인의 인격은 고려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선을 넘은 건 아닌지, 이러한 용도의 만화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목도하면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분위기를 바꾸어 이건 어떤가요? 소설에도 이와 유사한 장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야설이라고.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방비로 이러한 장르에 노출되어 있어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한 방울의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만화라는 좋은 도구를 남용한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의 산물입니다. 그림만 그려서 일가를 이루려 해도 반평생은 걸리는데 그림 위에도 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그림과 스토리 양쪽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은 어쩌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 습작의 두각을 나타내어 단순히 그림에만 전념하다가 글을 도외시한다면 반쪽짜리 작가밖에 되질 못합니다. 조선 후기 천재화가 장승업이 평생 안고 가야 했던 서공기 문자향이라는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설가 역시 글을 쓰는 기법에만 치우쳐서 치열한 공부와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면 일가를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화가는 양손잡이여야 됩니다. 보시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논란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원작 사진이고 왼쪽이 대한항공 광고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나요? 기사를 보니 풍경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도 구도가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위에 두 사진만 비교해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주장자 이전의 사진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작권 주장자의 이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해 보니 어떠신가요? 다들 비슷한 구도로 촬영된 것 같은데 저작권을 인정해야 될까요? 향후 판결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광고 사진을 촬영하신 작가분의 해명글을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한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노골적으로 다른 사진의 구도와 노출을 똑같이 촬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나 작가로서의 양심이나 도덕적 비난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덕과 법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이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인테리어를 다 해놓으면 건물주가 빼앗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작정을 하고 권리금을 약탈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비록 합법이지만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법보다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보다 주먹? 하하, 효율적이라는 면으로 보면 폭력이라는 수단은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다른 수단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할 때 불법적이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강요된 행위나 정당방위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살인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이외에 법보다 상위 개념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덕입니다. 위의 권리금 편취의 사례처럼 합법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법의 허점을 찾아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부릅니다. 합법이라고 떳떳합니까? 이런 억울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없을까요? 억울하긴 한데 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마을에 덕망이 있으신 분의 이런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못 쓰네. 그러면 못 써.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건강한 지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억울한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가를 인수한 자에게 모멸의 시선을 보낼 때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의 상가의 세입자로 들어가지도 말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 위에 있는 도덕의 힘입니다. 법대로 해! 이 말 잘못 사용하면 법률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 위에 사람이 살아가는 법, 즉 양심과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단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대부분 문명국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 원칙으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하기만 하면 전부 정당한 것일까요? 이건 어떤가요? 히틀러는 적법 절차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히틀러를 경험한 후 독일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중에 의한 독재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주창한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청소년들, 즉 홍위병을 이용한 악랄한 전략이었지만 정권 장악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중국은 암흑기에 접어들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유배를 당하고 숙청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느 협회의 협회장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협회장의 임원 선거 바로 직전에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기 충분한 숫자가 무더기로 회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협회 집행부는 협회 정관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결정이니 신규 회원에게 협회 회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 중 일부는 절차의 문제,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신입 회원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아가 법적 문제 제기와 관계부처에까지 진정을 넣겠다고 합니다. 기존 집행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사진도 없는 이력서 한 장 내면 바로 협회원이 됩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요청하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버팁니다. 참고로 이 협회는 일반 친목 동호회 단체가 아니라 작가협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협회원 되는 것이 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집행부가 도덕성에 타격을 입는다면 협회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그동안 진지한 노력들이 되려 퇴색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협회의 분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협회 집행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과 상업주의입니다. 연극인과 탤런트, 영화배우, 언더그라운드 가수와 대중가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나가수에 출연했던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이야기는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만화계에도 오랜 도그마가 있어 왔습니다. 돈벌이에 신경을 쓰는 작가는 심하게는 상업주의에 물든 속물로 폄하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개인의 세계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경륜에 입각한 창작물은 예술이고, 독자와 관객을 상정한 소설이나 영화, 만화는 예술이 아닐까요? 순수 예술이 대중예술보다 더 상향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순수 예술이나 창작의 정신적 보호막 속에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태양의 서커스의 예를 봅시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인 한 장르인 서커스를 탄탄한 기획과 각국의 국가대표급 인력 구성으로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혹독한 자기 수련과 개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음식의 질과 가치는 그릇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용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앨리스 먼로는 단편 소설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처음으로 장편 소설가가 아닌 단편 소설로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단편 소설은 장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천리를 닮은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한 만화가에게도 노벨 문학상에 수여되는 그런 성숙한 세상을 그려봅니다. 만화가로서의 여정, 만화와의 조우, 저와 만화와의 조우는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반항심으로 제가 방황할 때 저 녀석 일 저지르겠다, 머리 한번 식히게 서울 구경이나 시켜줘라 라는 어머니의 염려에 형의 뒤를 쫓아 만화가의 화실 구경을 나선 그날 17, 7월하고도 1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화가 이끄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집을 떠날 수 있는 탈출구의 명분을 찾고 있었고 어디든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돈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을 벌었냐고요? 네,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고요?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운이 좋았다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 초반 시대의 변혁기 속에서 만화 출판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누구에게나 등단의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작품을 시장에 내놓아도 받아들여졌을 때 서립고 서툴 뿐만 아니라 미숙하기 짝이 없었으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문화생 수준의 실력에 지나지 않았던 제게도 만화는 손을 내밀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히 만화는 제게 있어 생명의 은인이자 생활 구원자로서의 실체였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그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현실이 제가 가진 능력 대비 세상에 이보다 나은 직업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을 표현하는 한편 만화의 소중한 가치를 욕되게 하지 않을까 심히 부끄럽고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더 많이, 더 열심히 쓰고 그려댈 수밖에 없는 저만의 몸부림이 오늘 이 자리, 감히 만화가라는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만화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어떠한 재료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듯이 만화가 역시도 가능하다면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무협, 시대물의 장르에 국한되어 표현되어 온 제 만화에 대한 불만스러움과 약간의 매너리즘, 그리고
무협 만화가 누구누구라고 각인되어 불리워지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제게 만화는 또다시 실험과 도전의 길을 열어젖혀 제 불평을 잠재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6, 마음 한켠에 자신감과 기대감, 그리고 만화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 무역과 현대물을 모두 아우르며 진짜 만화가라는 가치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도전은 일본 만화 시장의 치열함과 전문성에 때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때론 이대로 피를 토하고 뼈를 묻겠다는 오기와 투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무협 만화가라는 수식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와 영역에서의 장점을 토대로 일본 만화 시장에서의 인정과 저만의 독자적 스타일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한국 만화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일본에서의 경험과 작가 수업은 중국 만화 사업 진출과 한중 만화 합작에 따른 교류와 협력, 한국 만화 시장의 확장 노력에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한국 만화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만화 산업, 그리고 만화 시장과 창작 환경은 그간 우리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신구 세대의 유기적인 어우러짐 없이 만화 창작 환경은 오직 산업과 시장이 원하는 작가와 작품만이 요구되고 존재하는 형국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아마 도태되는 직역군으로 전락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동안 회원과 협회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많은 회원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존 집행부의 건설적 제안이 결과로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결국 협회의 리소스, 즉 전문 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적 제안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결실 맺기 어렵습니다. 협회 운영에 기업가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회와 회원들의 소통 문제는 협회의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하여 협회의 재정이 확보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의 재정 자립, 자생력을 가진 협회로 경쟁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만화 생태계 조성, 만화산업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선도자의 역할 확보를 하겠습니다. 세무, 법인, 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협회원의 실질적인 복리 정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협회 사이트 활성화, 작가와 작품 DB를 만들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회원들의 실질적인 수익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만화 저작권, 위탁 관리단체 지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외부 기관과 관련 단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들 간의 창작 기회 및 창작 환경 확보하겠습니다. 한국 만화의 세계 표준화로서의 품격 향상, 외국 협회와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으로 글로벌 마켓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명제 아래 이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청마의 기운찬 힘으로 다시 도약하는 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만화가가 중형차를 타는 그날까지 만화가 협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